7월 한국 증시 개미 털기가 끝내고 미친 대반등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증시는 17% 이상의 강한 반등 양상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에 시장의 반등 양상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반등장 이렇게 투자하세요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8월 3일 월요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7월달 고생 많으셨고요. 8월 반격의 시간 우리 함께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변동이 정말 커지고 있고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한가 가는 소리 안에 7월 31일 날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대규모의 대방등이 나오면서 쇼커버링 뿐만 아니라 지금 공매도, 인버스에 투자한 투자들이 지금 다시 한번 대규모의 좀 손실을 입었죠. 결국에는 모두가 절망을 할 때 오히려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은 예측 불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이번 삼성리스 ETF 관련해서 보셨겠지만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현물 투자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1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로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과거 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1561원까지 갔다가 지금 원화 환율이 1439원. 네, 그럼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FOMC에서 결국엔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고 우리나라는 올렸잖아요. 그래서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국장을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가격 중정이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상 가장 낮은 저퍼와 저 PBR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뿐만 아니라 8월 달에는 다시 한번 반등 양상이 좀 더 우세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긴축 이슈가 많이 나왔었죠.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가가 올라가니까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노이즈가 그래도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리를 올리려면 결국엔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중국도 지금 PMI가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기 위축 국면으로,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글로벌적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M2 통화량을 늘리면서 이 통화 가치가 너무 늘리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너무 늘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결국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AI 이쪽에서 지금 일본 은행은 이게 물가를 자극하는 영향으로 커질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AI 투자의 실질적인 대수요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과 5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인류로 봤을 때 분기점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이클은 최대 27년에서 28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성장하고 있죠. 최근에 우려된 게 뭐였습니까? 야, 빅테크 현금으로 마이너스까지 됐는데 너네 수익성 낼 수 있어? 아마존이 응, 나는 내고 있어. 네,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우려감은 이미 시장 가격의 변동성에 최근 7월 달에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의 형태보다는 이제 반등의 기간이 길어질 것인가 짧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우디에서 43개국 홍해배 해상방위 연합을 창설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의 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 이게 군경을 투입하면서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이 지역장악적 리스크까지도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진정이 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일단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소식이기에 오히려 이제 시장 전쟁이 지금 중국과 필리핀이 전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변동성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7월달 시장이 고점 대비 40% 빠졌다가 금요일 17%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코스피 차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바로 코스피 차트고요. 자, 이 구름존에 들어오면은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오면서 이렇게 망치형 캔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두터운 매물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방어를 해줬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이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4주 연속이 나오면 대부분 반등을 한번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5주 연속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기존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에 노이즈가 생겼을 때 항상 시장에 노이즈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주간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4주간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런 강한 반등이 이렇게 구름존에 들어왔을 때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08년도는 마찬가지로 제가 4주 연속 하나 둘 셋 넷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기술적인 반등을 보였다. 이런 부분을 제가 최근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 가장 큰 하락이 보였을 때 지점과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이제 기존에 이제 매물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턴을 하면서 기존 보이시는 이평선까지 지금 이평선이 이제 7,00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음 주의 목표는 이 7,700포인트 혹은 기존에 이 장대 양봉의 바로 종가 이 종가 부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이 부분이 7,500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7,500포인트 8월달 초에 좋은 모습 보이면 또 시장의 반등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7,500포인트까지 전개가 될 건지 아니면은 박스권 내에서 버텨주면서 전개가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밑꼬리가 크게 달린 상태에서 이걸 잡아먹는 음봉이 크게 떨어지기는 저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국에 뭐 전면전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 다시 음봉을 먹으면서 이렇게 투매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저는 다음 주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좋으면은 7,500포인트를 넘어서 7,700포인트 기존의 이 매물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가지 못하더라도 이 박스 안에서만 전개가 되더라도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가격적인 조정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주도 다 같이 잘 되자는 의미로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처음 보신 분도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저도 힘받고 한번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락장에서 가장 흔한 본능이 손실을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근데 중요한 건 자본을 투입하는 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뭘까요? 추세가 무너진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도 절대 금지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우리가 물타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가진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면은 다시 한번의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시장이 저점을 가져가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타기라고 표현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내 추세가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 투매 구간에서 아침마다 밤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을 가지고 적게는 5%에서 10%씩 누적을 하면서 기존의 손실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상쇄를 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종목들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의 반등 양상에서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설명드릴 것들은 지금은 사실 이제 돈의 방향은 큰 문제가 없고요. 매크로적인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면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우리가 물타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추세 무너진 종목에다가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렇게 5% 10% 수익을 누적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법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SK하이닉스 차트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상승장일 때는 그냥 어디서 사도 수익이 나니까 뭐 크게 뭐 추세가 이어지는 것인지 아닌지가 뭐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하락을 계기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큰 음봉이 나왔을 때 내가 진작에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을 먼저 알고 있었다라면 최근처럼의 폭락을 우리가 좀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금요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뭐겠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강조했지만 이렇게 두 개의 추세를 돌리는 지점, 이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을 동시에 돌리는 지점에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그때부터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으면 지속적인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렇게 가다가 깨졌죠. 이렇게 깨지면서 추세가 무너졌지만 지금 다시 한번 주황색 선을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를 시작했을 때 시점에서 내가 사서 추세가 깨지는 지점에 매도를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뭐 거의 5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게 되면은 다시 한 번의 추세 변곡점이 빨라지면서 기존의 정고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을 우리가 또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200선까지 안 가고 SK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추세 변곡점에 돌이켜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세를 돌려놓는지 아니면 돌려놓지 못하고 저항받고 내려가는지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두 개의 추세가 시작된 지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추세가 시작이 되면 이렇게 원형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죠? 네, 지속적으로 상방을 가고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고 가다가 깨진 지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붙어가면서 돌려놓지 못하고 깨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추세 매매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그냥 홀딩만 했어도 이런 지점에서 고점에 사서 여기에 팔아도 135%라는 이런 수익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추세의 변곡점 근처에 도달하고 있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검색선 위로 움직이는 거래량들이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바닥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려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바닥 시그널 나오고 거래량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를 돌리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다는 거죠. 30만 원까지 돌려놓으면 다시 한번 40만 원까지도 트라이 해볼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해서 시장의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 SK 스퀘어도 다시 추세 근처에 돌이키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이 두 개의 추세 구간을 이제 돌려놓으면 150만 원까지 돌려놓으면 이것도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한미반도체도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두 개의 추세를 돌렸던 지점 깨진 지점이 어딘가요? 뭐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추세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잘 모아서 팔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48%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추세에 시작되는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8월 때 나올 겁니다. 그런 종목들 잘 사서 추세가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더라도 내가 최고점에 매도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손실 볼 가능성은 좀 적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렸죠. 손익비가 좋다. 수익은 크게 먹고 손실은 적게 먹으면서 이 손익비 개념이 추세 추종의 가장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단타 매매 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추세를 살려놓는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해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금호건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두 개의 추세를 돌리는 지점 요 지점에서 설명드려서 강한 상승 이후에 또 최근에 여기에서 또 두 개의 추세 깨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관점이 뭐였습니까? 제가 아까도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타이밍 구간에서 제가 사부존에서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이렇게 대규모 하락이 나오고 나서 사부존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여기에서 저점에서 뭐 고점까지 사부존 뭐 이런 데서 샀다고 하더라도 14%입니다. 14%.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밥만 먹어도 7%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앞으로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금호건설은 제가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반적인 차트로는 추세가 시작된지 모른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은 지점에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목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전고점 17,5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추세 변곡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강조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바로 대원전선. 대원전분 보시면 추세의 변곡점 시작 어디서 시작됐지?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계속 깨지 않고 버티죠. 이번에도 깨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여전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의 기존의 전고점 라인 여기가 이제 2만원대인데요. 2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량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방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추세가 바뀌어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주 반도체도 지금 추세가 시작된 지점이 여기였죠. 그렇죠. 시그널 나온 지점에서 사가지고 깨진 지점이 여기였죠. 근데 이런 종목도 결국 이제 이런 데서 꼭대기에 사도 이게 추세까지 끌고 가면은 이게 적응 수익처럼 보이겠지만은 이게 몇 프로 수익입니까? 네, 119%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점에 이런 고점에 매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추세가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더라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제주 반도체 8만 원 라인 때까지 돌려놓으면 8만 원 라인 때까지 돌려오면 추세가 바뀝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매물을 통과를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형태로 갈 수 있는 차트 중에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종목들 많이 갖고 있는 게 현대차죠. 네, 현대차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0선을 깨고 저항받고 지금 다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 추종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추세가 바뀐 종목부터 불타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아직까지 두 개의 추세를 돌리지 못한 종목들은 후순위로 두고 바로 물타기를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장의 추세 변곡점 직전에 온 차트들부터 불타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보유 물량만 갖고 가면서 제가 계속 5% 10% 수익 드리는 걸로 수익을 회복하면서 가시는 게 베스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를 바뀐 종목들을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반등을 보였지만은 뭐 200선 깨진 종목들 같은 경우, 저항목 깨진 종목들은 다시 돌려놓는데, 그리고 가장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그나마 추세가 돌려놓고 그리고 전고점 형태로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좀 선점을 하면서 가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테스 같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추세 변곡점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돼가지고 깨진 지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추세를 돌리면 지금 보이시면 두 개의 추세가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 14만 3천 원 구간에서 뭐 최대 뭐 16만 원 요 라인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 테스는 그냥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감매도를 두 번이나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내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종목이 선순위로 여러분들 불타기 해야 되는 종목들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유니슨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200선을 깬 상태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략이 나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아까 지금 보시면 200선 이탈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하나마이크론이랑 테스 어떤 게 더 좋은 차트인가요? 네, 200선까지도 가지 않은 이 테스가 오히려 회복의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종목을 내가 추가 매수하고 결국엔 가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200선 깨진 종목들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래도 두 개의 추세전 직전에 돌려놓는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대한전선도 보세요. 대한전선 추세 여기서 시작됐죠?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깨진 점 어디예요? 깨진 점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이런 지점에 사가지고 추세를 끌고 와서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래도 100%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추세가 유지된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대한전선 보유하신 분들 아직 200선 깨고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직 거래량이 더 나와야겠죠? 거래량이 더 나오고 다시 이렇게 돌려놓으면서 그래야 이제 상방으로 가격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리바운딩 되는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이제 좀 보셔야 되는 종목들, 뭐 SPG도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추세선이 바뀐 점이 여기였고요. 그리고 깨진 지점이 여기였죠. 근데 지금 이거 그래도 보세요. 이 매물이 거래량에 들어왔던 매물을 지금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 다음 파동 이 나와서 뭐 14만 4천 원까지 기존의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종목도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한 번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로봇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추세가 끊겼죠, 여기서. 근데 추세를 무너뜨리고 200선까지 무너뜨렸는데 계속 200선 지지받으면서 저항받다가 오늘 돌파를 했죠. 이런 종목들이 그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5G에서 대장 역할을 했던 대한강통신. 대한강통신도 추세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네, 추세는 여기서부터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네, 추세가 바뀌고 나서 지금 보시면 추세를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마디가 길어서 그런데 보세요, 이게.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갑니다. 버티면서 가다가 언제 깨져요? 네, 최근에 이렇게 깨졌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이런 데서 추세가 시작된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이런 데서 파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산 지점이 이제 보이지도 않죠. 여기니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가면 이게 몇 프로다? 이게 끌고 가면은 1300%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다시 한번 200선 위로 돌려놓고 있는데 두 개의 추세를 돌리려면 2만 원까지 핵심 매물이었던 구간대까지는 지금 가격대보다 몇 프로가 올라야 되죠? 100% 이상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동은 크지 않겠구나라고 해석을 또 하기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추세 추종의 종목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추세 종목을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SK이터넥스 같은 경우 여기서 사가지고 뭐 고점 60%까지 먹었지만 추세가 깨졌죠. 근데 내가 추세 고점에서 매도 못하더라도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팔더라도 20% 정도에서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수익을 내서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더라도 이런 데서는 또 50% 수익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이 손익비가 좋다. 추세 추종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넓혀 있는데 내가 손실 낼 수 있는 구간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적게 돼 있다. 이 손익비가 맞는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손익비가 맞는 추세 추종의 변곡점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세 추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보셔야 될 종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시는 이 금호타이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량의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지금 추세를 꺾지 않고 좀 돌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차트로 이제 봤을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거래량이 없었던 지점들, 기존에 거래량이 없던 지점들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매물들을 이렇게 저점부터 고점까지 갖고 온 과정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일반적인 차트를 봤을 때 거래 없죠. 네, 거래가 없는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거래량으로 들어오면서 물량을 모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 이 종목이 24년도부터 26년 6월까지니까 거의 2년 내내 변동이 없던 변동을 최근 이렇게 대량 거래량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상한가를 준하게 만들면서 지금 다시 한번 돌려놓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차트를 봤을 때 일봉 차트상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또 삼각수렴 형태에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투자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일봉상에서 종가 매수하면 그냥 오를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결국엔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반대 매매는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나올 거고요. 시장의 변동을 예상하기 어려울 때는 돌파 매매보다는 제가 설명드리죠. 바로 사부존. 이 사부존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수익에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부존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금호타이어 종목인데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게 뭐부터 봐야 되냐면 이렇게 파란색 보이시죠? 세력이 관여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럴 때는 눌림목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반등 없이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세력이 관여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지가 이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돈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사부존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기존의 정고점을 좀 돌파해 놓은 상태에서 세력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세력이 관여했을 때 이렇게 양수값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한 번에 분봉 차트 보시면 기존에 돈이 샀던 지점들, 자 이거 볼게요. 돈이 거래량에 들어왔던 지점들의 고점을 지금 계속 트라이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된 형태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바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트라이 하면서 삼각수렴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없는데도 지금 저점을 잡아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보다 다시 한번에 파동을 만들어내기 직전의 차트다. 근데 중요한 건 파동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냥 막 주가가 막 계속 쉬지도 않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이런 싼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뭐 거래대금 볼까요? 거래대금이 금요일날 거의 뭐 3천억 터졌죠. 3천억. 네. 시총이 지금 2조짜리인데 거래대금이 3천억이 터졌습니다. 네. 뭐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물론 뭐 1조까지 터지면 너무 좋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장대 항봉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이 거래량을 동반했을 때가 제가 봤을 때 거래대금 뭐 1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정고점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작정 매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투매존을 이용해서 사부존에서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7,150원인데 6,846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매수는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6,250원 라인 이탈했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안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차 매수 안 하면 1차 매수가 된 것만 반등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은 5%에서 10%만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던 이 금호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좀 정밀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부존에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였잖아요. 네,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에 이런 사부존 들어왔을 때 반등 뭐 5%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에 여러분들 파동을 활용해서 수익을 좀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호타이어가 도대체 왜 이런 최근에 이런 수급들을 보여주는 걸까? 이런 이슈도 같이 보면 좋겠죠. 자, 그럼 금호타이어 보시면 뭐가 뉴스가 딱 됩니까? 네, 7월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실적의 향후 배당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오죠. 실적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주라고 검색해 보면은 최근에 우리 광주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돼서 또 반도체 클러스터 궁공항 부지 결정, 호남 반도체 정책주라는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과 배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정부 정책,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도 반도체가 주도 섹터인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의 종목이구나. 이 두 가지 격포제를 가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돈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해석했으면 이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사부존에서 물량을 좀 모아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추세가 바뀌었죠.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다시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지금 돌려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면은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좀 50%에서 100%도 갈 수도 있는 그런 직전의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사부존에서 투매 자리를 공략하여서 5% 10%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는 또 추세 추종의 전략으로 딱 들어가는 초입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종목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개월, 3개월 지나서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 종목에 지금 지금 단기적으로 20%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공을 붙여서 200%, 30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걸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금호타이어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가 일단 제가 두 개의 추세를 깼을 때 이제 여기가 추세가 이탈 지점인데 돌려놓고 있죠. 네, 돌려놓으면서 돈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종목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래도 좀 꽤 들어왔습니다. 1300억 정도 좀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 이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저가 라인 그리고 고가 라인까지 지금 이렇게 매물이 이 매물벽을 다시 한번 저항까지 돌려놨잖아요. 근데 물론 기존에 이제 고점 악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음 주에도 그냥 양봉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매도를 하겠죠. 네,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지금 정말 그래도 가장 빠른 반등의 여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다음에 이런 매물벽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좀만 올라가도 본전 심리가 강해지는 시근이 지금 바로 이런 시장이잖아요. 이런 본전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요새 많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매물들을 한번 돌려놓으면서 매도한 사람도 있고 매도하지 못한 사람도 여기에 꽉 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매물들이 투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제가 세력이라도 그냥 이거를 주가를 빡빡빡빡빡 올리면서 가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갈까요? 네, 올려놓고 쉬었다가 기간 조정의 형태로 주던가 아니면 가격 조정 형태로 추가적인 조정을 준 다음에 올려놓겠죠. 이 두 가지 전략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반대 매매가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매물벽이 그래도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더 크게 주기보다는 반등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질질질 끌면서 가다가 다시 한 번에 전고점까지의 가능성도 좀 열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온 자리가 어디예요? 음수값으로 돈이 없다가 돈이 들어왔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저는 이 종목 어디서부터 다시 사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2만원 밑으로 1차 매수 돈이 들어왔던 지점을 다시 한번 리바운딩해서 내려왔다가 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면은 그냥 가라. 돌파 매매는 지금 확률상 좋지 않기 때문에 사부전에서 12만원 밑으로 한번 사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다. 11만까지 오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이때 2차 매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만원 있으면 50만원 이때 12만원 밑으로 사고 2차 매수는 11만원 밑으로 사는 거예요. 2차 매수 좀 안 오면 그냥 1차 매수 50만원간 된 것만 반등에 5% 10%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을 결국엔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을 많이 보면 좋죠. 저도 구독자가 늘고 채널이 성장하면 좋은데 이게 구독자가 나중에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넘어가면 단점 뭐겠습니까? 네. 제 영상 보고 막 똑같이 전략을 짜면 이게 더 괴로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채널도 많아지면 이게 또 좋지 못한 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좀 항상 이 주식도 그렇고 적정 수치 안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저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나중에 2만 명, 10만 명 가면 저도 좋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바라지는 않고 그냥 10,000명 정도에서 적게는 5만 명 정도까지만 유지가 되더라도 저는 그래도 제가 유튜브로서 할 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종목 설명을 드렸고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금이에요. 현금. 여러분들 현금 잘 갖고 계시고 아직까지 시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반등장이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폭락장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거나 삼중바닥을 만들거나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장중에 돈이 들어온 종목들 사부존에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